어린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할아버지도 불렀고 나도 부르는 노래. 이 많은 노래에 노랫말을 지은 강소천. 아동문학가 강소천은 1915년 함경남도 고운군 미둔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남 사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이름은 강용률이었는데 고향을 흐르는 시냇물의 원천이라는 뜻에서 작은 샘, 즉 소천이라는 필명을 짓고 나중에 본명으로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니며 한글을 깨친 소천은 아이 생활, 어린이 등 소년 소녀 잡지를 읽으며 성장했습니다. 고원 보통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이 생활에 작품 버드나무 열매를 발표하고 이후 여러 지면에 많은 동시를 발표하면서 젊은 문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영생 고보를 다니던 1934년 겨울 일제 교육에 환멸을 느낀 소천은 학업을 중단하고 북간도에서 1년간 생활했습니다. 대표작 닭은 바로 이곳에서 창작한 작품입니다. 닭,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고향으로 돌아온 소천은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동화와 동극을 실험하는 동안 우리말 시집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동요 시집 호박꽃 초롱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강소천 선생의 동시 세계는 동요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호박꽃 초롱에 집약돼 있습니다. 호박꽃 초롱은 당시 주류를 이루던 가창 동요의 형식과 내용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시적 차원을 구축해서 해방 이후 한국 동시문학의 이정표 구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생의 동시는 일제 말기 혹독한 우리말 탄압 정책 아래에서도 아름다운 우리말과 서정 동시가 나아갈 시형들을 새롭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호박꽃 초롱은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심해진 시기에 발간된 뛰어난 한글문학 동시집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백석은 소천에 대한 느낌을 호박꽃 초롱 서시에 담아 이 동시집 첫머리를 장식합니다. 이 무렵 소천은 단편동화 돌멩이를 비롯해 많은 동화를 발표하면서 동화 작가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어린이들을 위해 글을 쓰고 책을 읽히면서 한글 연구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늘 조마조마하던 판에 일본이 손을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문학을 하는 저로서는 말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사는 제게 있어서는 더한층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향은 그 후 점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소련 군대가 38 이북에 진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가면서 강소천은 고향을 떠나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피난 생활을 시작한 소천의 창작열은 전쟁 중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월남하면서 품에 지니고 온 작품과 피란지에서 새로 발표한 작품을 모아 첫 동화집 조그만 사진첩에 담았습니다. 부드러운 문장과 표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는 내용은 동화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천은 이후 꽃신, 진달래와 철쭉, 꿈을 찍는 사진관을 비롯해서 타기하기 전까지 총 9권의 동화집을 발간합니다. 이 밖에도 해바라기 피는 마을, 꽃들의 합창 등 여러 편의 장편 동화를 발표하면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강소천 선생님의 아동문학은 점의 동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화 창작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일대 전환을 꾀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동화를 선물한 분입니다. 특히 현실과 환상을 오고가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 아동문학의 새로운 성취, 새로운 문을 열어나온 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작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주인공 나는 북한에 두고 온 순이와 만나 사진을 찍고 추억을 간직합니다.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스토리와 꿈과 환상을 넘나드는 상상력은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동화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천의 작품은 꿈을 찍는 사진관에 나온 민들레꽃 카드처럼 아동 문학사의 한 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강소천은 창작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일꾼으로도 열정을 바쳤습니다. 문교부 편수관을 거쳐 잡지 어린이 다이제스트와 세벗의 편집 책임을 맡고 세계 아동 문학 전집을 기획 발간하면서 어린이들이 즐겨 읽으며 배울 수 있는 양질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최초의 아동문학 이론지 아동문학을 창간하고 초등학교, 대학교를 가리지 않고 출간해 글짓기와 아동문학 교육을 하는 등 아동문학 이론을 세우고 저변을 넓히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강소천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중하게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어린이 헌장 제정에 발벗고 나섭니다. 어린이 헌장은 일제강점기에 방정환이 주도해 제정한 어린이날에 이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어린이 헌장 문제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헌장은 원고지에 초고를 쓴 것은 소천이고 9조목 나왔을 때 제가 왜 9이냐 10 하지 그러면 완전수 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그 세보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때 같이 듣던 안수복 씨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하되 혼자 하지 아니하고 동지들을 불러가지고 동지들이 협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이거 해가지고 든든한 움직임을 한다는 것.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섰던 소천은 1961년 위암 수술을 받고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방송에도 출연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저는 위수술을 했습니다. 전후 정도 아시다시피 나는 예나 지금이나 아동문학 방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 나라 어린이들의 창변 꿈의 세계요 자유로운 놀이터에서 자라는 새나라 어린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기지와 유머와의 경주 대지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강물처럼 흘러버린 더없는 한 해 내 소 고인을 아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내 참 천만 번 살해합니다. 더욱 분발하리다. 아이들은 대라 좋아하지만 할머니는 설 타고 설날이래요. 소천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가족의 힘이 컸습니다. 1954년 결혼하여 일남 이녀와 함께 용산구 청파동 집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룬 소천은 2층을 서재로 꾸면서 많은 작품을 쓰고 문우들을 맞아 담소와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요, 동화는 물론이고 동극, 방송극까지 집필하며 쉴 줄 몰랐던 소천에게 1963년 또다시 병마가 덮칩니다. 그해 5월 6일 한국의 아동문학가 강소천은 생사의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소천은 어린이들이 불러주는 자신의 동료가 울려 퍼지는 길을 걸어
경기도 양주군 교문리 가족묘원으로 안장되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소천. 아름다운 동심으로 호박꽃 초롱을 만들고 꿈을 찍는 살인사 이야기를 빚어낸 동화나라의 강소천은 어린이와 더불어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글을 짓는다는 것은 참된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깊은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